네, 안녕하세요. 영화 차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김세리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면은 차의 향기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차의 향기보다 더 매력적인 거는 아마 그 차를 마시는 사람의 향기, 인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향기,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향기 그 주제를 가지고요. 이한영 차문화원 원장님이신 이현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한영 차문화원은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데, 이한영 선생님의 어떤 차 정신을 기리고 이한영 선생님이 만들었던 백운옥반차를 계속 계승하고 전승하고 있는 그런 문화원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요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뭐 봄이 되면 여전히 올출산에서 야생 찻잎 따서 백운옥반차 네 등급의 차를 만들고요. 백운옥반차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발효차들 네.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차 만드는 일이 끝나면 이제 차 문화 보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직접 따고 또 만드시고 마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그 맥락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저는 항상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차가 항염증 기능이 있다고 하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많이 예. 마셔서 뭐 사실 피부 트러블 같은 것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화도 소개해 주시고 또 차도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어떤 영화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준비한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이고요.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서 다산을 생각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큰 테마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고 거기에 선생님 그리고 다산 선생님도 너무나 유명한 선생님. 그럼 오늘 주제는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시대의 참 스승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미 있는 주제와 함께 차 이야기까지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피터 위어 감독이 1989년에 연출한 작품이고요. 주연은 로빈 윌리엄스가 영화 속에 이제 선생님으로 나오는 존 네네. 키팅 역을 했고 6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4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네. 세 차례나 개봉이 되었어요. 1990년에, 그다음에 2016년에, 2021년에 네. 이렇게 세 차례나 재개봉이 된 그런 영화고 개봉할 때마다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많이 보셨겠지만 예고편 한번 보고 네네. 영화 이야기 계속 해나가면 네. 좋겠습니다. Gentlemen, what are the four pillars? Tradition, honor, discipline, excellence. In this class, you can either call me Mr. Keating, slightly more daring, or Captain, my captain.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What was the Dead Poets Society? Dead poets dedicated to sucking the marrow out of life. I say we go tonight. I hereby reconvene the Dead Poets Society.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Dare to strike out and find new ground. This is a battle, a war. Rip it out, rip!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Now we're just playing around out here? Do we mean what we say? Seize the day. Captain, my captain.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 보수적인 사립
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가 배경이고요. 이제 공부가 인생의 전부였던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이 영화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산 선생님이 왜 떠올랐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의 문학 선생님이죠. 문학 선생님이 시의 이해,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기 전에 시의 서문 부분을 아이들에게 찢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고등학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에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을 찢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있을 수도 없는 그렇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책을 북하고 찢는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찢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서문을 찍고 나니까 포에트리하고 진짜 시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독의 되게 연출이 멋있다. 처음에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넘겼던 장면인데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감독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뭔가 절대로 그 가치를 어떤 자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 본질을 만나야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요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뭔가 지식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해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본질을 만나면서 이해가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사실 이제 어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접근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었고 더 가슴에 와닿는 그 느낌이 있었던 거는 또 우리의 교육의 어떤 실제적인 것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배경이 1959년임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 직면하는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들에게도 이 입시 위주의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공부를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 혹은 또 우리가 깊이 한번 성공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뭐 풍요, 뭐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하는 삶을 담보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에피소드 한 번 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먼저 교탁위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교탁위에 한번 올라가 보는 시도를 다 하게끔 합니다. 존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세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봐라. 그리고 익숙했던 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대사 중에는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시를 읽을 때나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교탁위에 올라가 보고 학생들에게도 그 교탁위에 올라가 보는 이런 체험을 해주게 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오히려 학생이 막 위에 책상에 올라가면은 선생님이 너 내려와! 그래서 혼나 그랬는데, 와, 세상에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어?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네. 그러면 다음 영상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장면을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항상 기죽어 있고 좀 자신감이 없는 토드라는 학생이 시 써오는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그런 토드를 교탁 앞에 나오게 했고 이
수줍어하고 내성적이었던 토드에게서 저런 시가 뿜어져 나오게 했다는 것은 그걸 보면서 아 선생님이라는 게 정말 지식을 그냥 네.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잠재성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키팅 선생과 토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어떤 진정성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애정이 없으면 아, 저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선생님의 애정,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 좀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네. 일단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끌어내도록 하는 네. 그런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네. 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각자의 그 능력이라든지 잠재력이 다 다를 텐데, 색깔도 다를 텐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똑같은 수업으로는 그거를 뽑아낼 수가 없는데 키팅 선생은 어떻게 그 다양성을 다채롭게 뽑아내는 그런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키팅 선생님을 보면서 다산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다산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 제자들 하나하나에 네.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영화를 여러 차례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던 네. 그런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인데요. 영화의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고 사실은 이런 존 키팅의 교육 방식은 이 너무나 획일적인 이 웰튼 아카데미에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되고 결국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떠한 이유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키팅 선생님이 떠나는데 네. 떠나는 날 이 키팅 선생님의 수업을 대신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키팅 선생님이 짐을 챙기러 네. 와서 나가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저 친구는 이제 토드예요. 네. 그 굉장히 수줍고 네. 이렇게 좀 어색해, 주눅 들었었던 그런 친구, 소심했던 그 친구가. 소심했던 그 친구가 그 시를 토해냈던 네네.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책상 위에 올라갔던 책상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키팅 선생님이 세상을 다른 각도에 보기 위해서는 네. 이런 책상에 올라가는 그런 걸 시도했었잖아 아이들에게. 근데 그것을 하면서 오 캡틴 마이 캡틴 또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처음에 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불러도 된다. 사실은 저 말은 그 휘트먼이 왜 링컨을 추모하면서 썼던 시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토드가 올라오면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하면서 책상에 올라왔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올라왔고 네. 너무나 뭉클했고 이 로빈 윌리엄스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Thank you boys 하는데 이 선생님이 비록 학교를 떠나기는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하는 어떤 감동을 안고 떠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고 네. 뭉클했고 그리고 저 마지막에 토드가 이 키팅 선생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을 보면서 어쩌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진해서 네. 제자들과 지내다가 해배가 되어서 떠날 때 네네. 다산 선생님이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이시헌이라는 네. 나이 어린 제자가 있는데 저한테 사실은 그분이 저의 7대 위 할아버지시거든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10살 무렵에 다산 초당에 가서 다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17살 무렵에 이제 이 선생님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네. 헤어지게 되면서 아마 17살의 이시헌의 표정과 눈빛도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오버랩이 되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시연 할아버지의 다산에 대한 어떤 애정, 존경 이런 것들을 평생 살면서 지켜온 것을 보면 네.
아마 마지막 헤어질 때 최소한 저런 표정이었을 것이다. 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왜 그러한 표정이 이렇게 떠오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영화 차를 말하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고, 영화를 소개하고 차를 소개하는 건데, 그렇다면 차에 관한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찾아봤는데, 사실, 차를 소재로 다루거나 차를 주제로 다룬 영화가 그렇게 썩 많지 않고, 또 이미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먼저 다들 선점을 하셨고,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얘기를 해볼까? 그럼 나는 어떤 차를 소개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금능올산차라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차가 네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 차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럼 이 금능올산차가 갖고 있는 스토리하고 네. 어울리는 영화는 뭘까 아. 하고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한 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보면서 어쩌면 여기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이 되었던 웰튼 아카데미가 어떤 학교입니까?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사립학교고, 엄격하고. 주입식 교육을 하고, 그냥 맹목적인 성공, 사회적인 우위,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아이비 리그에 네.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목표인 이 웰튼 아카데미라는 배경과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이게 출세하기 위해서는 뭘 봅니까? 과거 보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5살 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5살 때부터 공부를 예. 했고 평균 과거에 합격하는 나이가 36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부터.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혹독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방식들을 보면은 뭐 강독하고 필사하고 외우고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웰튼 아카데미의 이 배경과 이 조선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게 1950년대나 조선시대나 유사점이 있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주인공 존 키팅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다산 정약용의 어떤 유사성 어떤 점이 비슷할까? 그들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그들은 정말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생각은 분명히 했던 것 같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선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자에게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자가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힘을 스스로 갖게 하는 게 이제 진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두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 키팅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참된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님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네.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영화에서 이제 왜 수줍고 늘 주눅 들어있던 토드가 이 존 키팅 선생님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잠재력을 어떤 시적 야성을 네. 폭발해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산 정약용의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네, 또 그중에 많죠. 왜 정민 교수님이 책도 쓰셨어요. 삶을 바꾼 만남. 다산과 제자 황상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네. 다산 선생님이 제자 황상을 보면서 너는 이런 문학과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상이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둔하고 느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산 선생님은 네가 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재빠르게 습득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어떤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잘 이해하는데 장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거는 어쩌면 세상을 사는데 좀 어떤 공부를 하는데 너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뭔가 자신감이 없었던 황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을 끌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스승과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도 마침 그런 장면이 네네.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존 키팅과 이 다산과 이렇게 매치되는 네.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러네요, 하면서 정말.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 좀 죽은 시인들의 사회?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 영화인가? 제목만 봤을 때 이제 그죠. 영화를 쭉 보면 예. 죽은 시인의 사회는 사실은 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몰래 밤에 어디 동굴 같은 데 가가지고 시를 읽고 유명한 시를 읽거나 시를 같이 이야기 나누거나 자기의 자작시를 발표하거나 했던 작은 동아리였어요. 작은 커뮤니티였고 시를 통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해석하고 그런 연습을 했던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또 다산과 다산의 제자들 사이에는 또 다신계라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네. 하기로 하고 예. 어쨌든 이 영화와 다산과의 그 관계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이런 게 많아요. 공통점이 되게 있는 예.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시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다신계라는 네. 차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와 차, 방금 말씀드린 거 시와 차,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시라는 매개를 이용을 했어요. 시라는 매개를 이용을 했고 이 영화는 정말 어떤 문학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매력 있는 요소로 쑥 들어와서 어떤 영화와 문학이 굉장히 매력 있게 만난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시가 있었고 네. 다산과 제자들 사이에는 차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 캡틴 마이 캡틴 하면서 네. 이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는 장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이 감동적인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사실은 키팅 선생님의 어떤 교육으로 하여금 아이들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네. 것을 몸으로서 행동으로 네. 보여준 거죠. 변화. 그것을 이게 보여주는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네. 장면이었는데 다선 선생님도 마찬가지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차로서 네. 우리가 신의를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네. 근데 우리 모두 선생님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과 했던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지킬 수 있었을까? 선생님과 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는 지킬 수 있었을까? 뭐, 저도 굉장히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예뻐하셨고, 고3 때 담임선생님과 이제 헤어지면서, 대학 지나가면서, 선생님 제가, 자주 올게요. 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아뵀던, 지금은 연락하고 계십니다. 박성수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네.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제가 네네.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사제관인데 저도 그런 선생님과 자주 찾아뵙기로 했던 그런 약속도 잘 못 지켰는데 다산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네. 해마다 제자들이 차를 이 스승에게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 제자들이 100년 넘게 지킨 거예요. 100년이나. 그럼 100년 넘게. 다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시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너무 대단한 이야기고 정말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00년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게 바로 이 다산의 교육, 다산의 철학, 다산의 정신이 제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고 그 교육이 오 캡틴 마이 캡틴을 학생들로 하여금
외치면서 책상에 올라가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산에게 차를 보내는 일이 계속 이어진 것이 다산의 어떤 교육이 그대로 발현되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는. 그렇다면 그 다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신계라는 것을 예. 맺고 헤어집니다. 아, 또 다신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네. 일단 다신계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사실은 강진에서 이제 18년의 유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해배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굉장히 기쁜 일인데, 다산 선생님한테 이제 두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산은 이미 강진에서 살면서 하루도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차벽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경기도 남양주로 가면 차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차를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걱정을 다산의 제자들이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진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해마다 차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 약속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된 다신계를 맺고 헤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다산의 또 하나의 걱정은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떠나도 네. 꾸준히 공부를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선생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네.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다신계는 사실 차만 만들어서 보내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차와 함께 1년간 공부한 글을 네, 차와 함께 1년간 공부한 글을 함께 보내기로 한 그런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럼 과제를 검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다산 선생님 참 대단하시고 그런 약속을 제자들이 다산 선생님 강요가 아니라 네.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산 선생님이 헤어지면서 이런 약속을 제자들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다산에 대한 어떤 큰 존경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이 놀랍게도 그 차를 보내기로 한 약속이 100년 넘게 지켜져요. 그렇게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진짜 진심이 없었다면은 선생님 가시고 나서, 아, 해방이다. 그리고 정말 그냥 놀아버렸을 텐데, 정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 사후에도 그걸 꾸준하게 지켰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분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에요. 당사자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약속은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지킬 일이 없는데 네. 사실은 다산 선생님 돌아가시고 다산에게 평생 차를 보냈던 이시연이라는 아까 네네. 그 저의 칠대죠. 네. 할아버지. 다산의 막내 제자였던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네. 차가 계속 보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 생각하는 약속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 약속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당사자가 서로 사라지면 그 약속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건데 동양에서는 이 또 유교 문화권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 또 어떤 같은 사상과 같은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 네. 함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교류를 나눈 사람들은 그들 당사자가 사라져도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해석되는 약속의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100년 이상 지켰다는 이런 이야기는 세계사에서 찾기가 힘들고요. 더욱이 이게 그냥 구전이 아니라 문헌 기록으로 그 내용들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그러면, 예.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거는, 그럼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차를 즐겼고 어떤 차가 또 이렇게 오고 갔으며, 그리고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이름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네.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그 당시 다산시대 차는 무슨 차였을까 궁금하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신계의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다신계에
뭐 취눈차, 고구질 취눈차 배작일근, 뭐 고군날은 네. 어린 차를 따서 낮은 불에 덮어서 한글을 만들고, 입하지전 취만차, 작병이근, 이제 입하 전에는 네. 좀 이렇게 성숙한 찻잎을 따가지고 네. 떡차를 두 그릇 만들어라. 그 문장에 다산시대의 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찻잎으로는 입차를 만들고 네. 성숙한 찻잎으로는 떡차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린 찻잎으로는 입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산이 굉장히 이제 귀하게 생각했던 차는 사실은 어린 찻잎으로 만든 입차였다. 그리고 성숙한 찻잎으로 떡차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해를 묵혀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네. 어린 찻잎은 귀하고 의미 있는 날에 좋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네. 떡차 같은 경우는 좀 데일리하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네, 맞아요. 뭐 소화가 안 될 때 네, 이렇게 맞아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다산에게 차는 강진 유배 시절의 다산에게 차는 약이 되고 벗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에게 약이 되었던 차. 그러니까 늘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는, 다산 여기 내려왔을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에게 이게 약이 되었던,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었던 떡차가 있었다고 네. 하면 또 굉장히 그 뭐랄까 아끼는 벗, 소중한 벗. 네. 제가 김세리 교수님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아주 어린 찻잎으로 만든 입차를 함께 나누는 것과 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차도 있고 떡차도 네. 마셨다라는 그런 문장에서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1818년에 이 다신계를 맺었는데 제자들하고 이런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과 이 다산은 입차 제다 방법, 떡차 제다 방법에 대해서 이미 공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입차는 이렇게 만들고 떡차는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미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어린 찬원은 네. 입차를 만들고 성숙한 찬원은 떡차를 만들어서 공부한 글과 함께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약속이 이제 1818년에 맺어진 약속이고, 그 후로 그 이제 다산의 막내 제자 네. 이시연이 네. 다산 선생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네. 그 편지가 이제 저희 집안에 남아 있는데 네. 1827년에 다산이 이시연에게 쓴 편지가 뭐 차의 일은 이미 해묵은 약속이 있었으니 뭐 이번에 환기시켜 드리네, 조금 많이 보내주면 좀 고맙겠네라는, 10년이 1827년은 한 10년 9년 정도 지났을 때 또 그 약속이 지켜졌고. 차를 보내달라는 그런 편지를 쓰신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걸명 편지라고 볼 수 그렇게도 있네요. 볼 수 있죠. 차를 주세요. 또 다산 선생님이 차를 얻어내는 데는 차 너무 좋아하셔서 차를 너무 좋아. 주세요 하는 네. 편지 많이 쓰셨잖아요. 뭐 그 회장 스님한테 얼마나 그런 걸명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1828년에 10년이 지났을 때 뭐 남녘 선비는 정이 깊어 매년 차를 붙여온다네라는 그런 편지도 네. 보내왔고, 그 다음 또 굉장히 차사에서 의미가 있는 1830년 편지가 있어요. 1830년이면 18년 이후로 한 12년 정도가 네. 지난 시점인데, 그때 굉장히 긴 편지인데, 긴 편지 내용 중에 뭐 모름지기 3번 치고 3번 말려서 네. 아주 곱게 갈고 또 돌샘물로 고르게 반죽을 네. 해서 뭐 진흙같이 짓이겨서 네. 작은 떡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게 찰려서 마실 만하다.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라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문형 차인가요 이번엔? 그렇죠. 다선생과 이시연과의 그 대단, 뭔가 남다른 특별한 관계였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제 다신계에서는 고군날 어린 차를 따서 입차를 만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주문이 좀 더 까다로워요. 사실은 좀 고구가 디테일한, 이 시의 첫 시작이 다시 고구가 되었으니 이어서 차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고구의 그 어린 찻잎을 따서 이 떡차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고구의 아주 어린 차를 따서 떡차를 만들어 보면, 와, 다선생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고,
만드는 사람의 수고는 너무 힘들 대단하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양을 만들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런 편지가 1830년에 쓰여졌다는 것은 차를 보내주는 이 약속이 계속 지켜졌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1857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내 첩의 향기로운 차와 8개의 참빗은 마음의 선물로 받겠소. 깊이 새겨 맞이 않소. 감사히 맞이 않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있는데 1857년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그 돌아가신 뒤에 편지. 그렇죠. 네요. 다산 선생님은 강진에서 18년 사시고 해배에서 18년을 살고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1857년이면 1818년 이후로 한 40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이미 다산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21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서? 다산의 큰아들 정학연한테. 아, 다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차의 약속이 지켜졌던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에서의 약속은 당사자가 사라지더라도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하고 교류를 했던 사람들한테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이 유교 문화에서의 약속의 네. 의미.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로 보여지는 거고, 이런 거를 쭉 보았던 범의 가간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소위선사의 제자인데, 네네. 범의 가간이 이제 긴 시를 씁니다. 다가라는 차의 노래는 긴 시를 쓰는데 거기에 한 대목에 월출산에서 나온 차는 시인이가 끊이지 않았다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아, 범의 스님이 괜히 뭐 월출산에 나온 차가 시인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시헌은 월출산 밑에 백운동 네네. 올림에서 살았고 그렇죠. 이 백운동 올림에서 월출산은 난 차로 계속 다산 스님에게 보내온 걸 보았기 때문에 봄에 가간 스님이 시니까. 시의 구절에다가 그러지 이런 시를 않았구나. 한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아름다워. 월출산도 아름답고 이야기도 아름답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다산 스님과 차로 맺은 약속, 차로서 신의를 지켜나간 게 100년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살펴본 바로는 한 40년 정도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818년에서 100년이 지나면 이제 1918년이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죠. 네. 일제강점기 무렵에 아유카이 후사노시라는 한 학자가 이제 다산의 고택 여유당을 방문을 해요. 여유당을 방문해서 다산의 고손자, 다산의 현손 정규영한테 차를 대접을 받아요. 차를 대접을 받은 내용을 이 일본인 학자가 꼼꼼하게 기록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때 정규영이 차를 대접하면서 해마다 강진에서 강진의 선비가 다산의 유업을 길어서 보내오는 그런 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대접을 해요. 그 차의 모양은 그 일라 창 하나로만 네. 순 하나로만 만든 그런 차고 포장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금능 올산차라고 찍혀 네. 있고 포장의 크기는 이렇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강진의 선비가 다산의 유업을 길어서 해마다 보내오는 차다는 거예요. 그 맥락이 이어지네요. 그렇죠. 정규영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산의 고손자 정규영 선생님이 1927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유카이가 여기 정규영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1920년 초에 방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시점까지 이 차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문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능월산차는 이제 금능월산차라는 네. 상표를 한번 들여다 보시게요. 금능은 강진의 애치명입니다. 네. 강진. 올산은 어디일까요? 월출산이요. 그래서 금능월산하면 네. 강진의 월출산 차. 강진의 월출산 차다. 금능월산차는 강진의 월출산 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가에서 경기도 남양주 다산가에서 이 차를 딱 받아서 보면 금능월산차
강진의 올출산 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도장이 있었고 명확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네. 백운선향이에요. 백운동 신선의 향기. 백운동이 다산의 막내 제자 이시연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백운동 신선의 향기라는 작은 글씨가 있어서 요 상표라고 하기는 어렵죠. 요 네. 차의 이름, 네. 다산 선생님이 보내줬던 이 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강진의 올출산 차구나. 아, 백운동 내 제자 집에서 네. 보냈구나가 요 도장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네.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무엇 때문에 도장을 굳이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석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이시연이나 그의 아들 또 이시연의 아들 임현음이 올산 작설차라고 이렇게 붓글씨로 썼고 또 한약의 첩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서 그렇게 글씨를 써서 보냈는데 사실 이제 금능올산차는 패키징이 있어요. 대나무로 테를 두르고 거기를 이제 한지를 쌓고. 그러면 국내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로 패키징해서 도장을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밝혀진 지금까지는 것을 첫 번째. 봤을 때는, 예, 거의 거죠. 첫 번째라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디자인이 지금 봐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글씨의 한자 글씨체도 한자가 너무 예쁘고. 굉장히 예쁘고, 예. 사실은 내노라는 우리나라의 현재 디자이너들도 디자인적 요소도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능올산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아 또는 순 하나. 네. 우리가 뭐 일아라고도 하고 일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봄에 순이 쑥 올라오는 순 하나만을 따서 만든 차예요. 너무 귀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하죠. 힘들고. 너무 귀하죠. 예. 저런 차를 하나씩 저도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순 하나를 따서 차를 만드는데 순 하나를 따는 순간순간이 이미 어떤 명상과 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맞아요. 네, 순 하나하나를 따서 양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 정도 수준이면 임금님께 드리는 수준인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드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어떤 약속, 해야 될 의무, 이런 거면 이게 대를 이어서 100년 이상 불가능하죠. 지켜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해마다 차를 만들어서 다산 스님에게 보내는 요 행위 자체가 다산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다산 스님의 가르침, 어떤 생각,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이 해마다 차를 만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온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다산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가 가르치려고 했던 그가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강진에서 다산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차라는 매개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차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원장님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살아서 현재 그 향을 피우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그 맥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해마다 차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다산과 이시연과 그리고 저희 뭐 고조부 이한영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차를 따고 만들었을까?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다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차가 아주 그런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산가의 차를 계속 보내오다가 그 이제 100년이 지날 무렵에 차를 보냈던 분은 이한영 선생님이세요. 여기가 지금 이한영 차 맞아요. 문화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한영 선생님은 이시연으로부터는 이대 후손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만들어서 보내는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40살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네. 처음에는 체감 못했을 거예요. 이 산골에서는 아. 일제강점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크게 체감을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를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를 만들어서 다산가에 보내는 일을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전에 북미에다 차를 수출을 해서 좀 재미를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식민지 조선이란 땅을 보니까 차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성이나 무등산이나 대단위로 차밭을 조성을 하고 그 차가 자라서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차에다가 일본의 이름을 붙여서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차가 일본 이름이 붙어서 패키징이 돼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이한영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훗날 사실 조선이 그때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라의 미래에 대해 되게 막막했을 네.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훗날 이 조선의 차가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겠구나. 우리도 우리 고유의 상표가 필요하다. 우리 고유의 상표를 붙여서 유통을 해야지 이게 조선에는 조선에 이런 차가 있어를 사람들이 알게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최초로 상업화된 차 브랜드를 만듭니다. 백운옥반차는 일본의 이름이 붙어 있는 차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일본 차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누가 만들어요? 우리 백성들이 만든 차가 이제 일본 이름이 붙어서 유통이 되는 걸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항의 심리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고유의 상표가 있어야 돼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백운옥반차고 백운옥반차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백운은 백운동. 백운동. 백운동에 옥판은 옥판봉. 월출산에 있는 옥판봉이겠죠? 네. 옥판봉은 사실은 월출산에는 원래 옥판봉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자, 누가 옥판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백운동 옥판봉에서 딴 차로 만들었다는 네. 의미고요. 옥판봉은 사실 월출산에 원래 봉우리 이름 아니었는데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이 백운동 별서에 오셔서 네.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12편의 시 중에서 8편의 시를 직접 쓰셔요. 네. 직접 쓰셔서 제1경은 저 옥판봉이다. 그러니까 그 백운동의 정선대라는 정자에서 바라보는 올출산의 봉우리를 보면서 다산 쌤이 옥판봉이라는 시를 친필의 시를 남겨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봉이. 네, 다산 쌤은 그 백운동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경치 첫 너무나 번째로 좋아. 너무 마음에 드는 옥판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한영 쌤이 우리 고유의 상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네. 우리가 지금도 뭐 상표 하나를 만들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산가에 계속 차를 보내오는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과의 관계도 요 안에 좀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운동 옥판봉에서 딴 차로 만들었다라고 했고 다른 차들은 앞에다 이렇게 도장만 찍었는데 이 차는 뒷면에가 네. 저렇게 예쁜 매화 꽃 모양이 있습니다. 매화. 네. 매화가 있고 시가 있어요. 근데 매화꽃을 보면 그러니까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낸 거 봄을 네. 알리는 꽃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문인화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인데 너무 좋아하는 소재죠. 예. 근데 우리나라 문인화의 한 편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문인화들은 주로 고목의 둥치에서 딱 매화 가지고 올라와서 예쁘게 핀 거를 그리는데 네. 저렇게 가지를 그리진 않아요. 나무 가지를. 근데 여기 백운옥반차 뒷면에 있는 저 매화 나무는 가지를 그렸어요. 가지를. 네, 들여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들여다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시는 백운일지, 백운동 한가닥 나무까지라는 뜻이에요. 백운동 한가닥 나무까지에 피어난 강남 춘신, 강남의 봄 소식이에요.
그래서 함축적이네요. 네. 매화를 그리고 봄 소식을 기다리오 라는 시를 썼는데 들여다보니 매화는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한영 쌤이 기다리는 봄 소식은 봄이란 그 봄이란 그 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죠. 네. 모두가 기다리는 그 봄.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해방과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 시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백운옥 판차가 갖는 의미는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 차를 100년 이상 보냈다. 그래서 100년 이상의 깊은 신의, 네. 조선시대 어떤 선비의 어떤 신의가 들어있는 차고,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차의 어떤 자존심을 지킨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네요. 네. 디자인만 예쁘다 얘기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야는 그 스토리를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운옥 반차가 이제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그 금능월산차의 그 순 하나를 따서 만든 거는 백운옥 반차 최고 등급의 백차라는 최고 등급이고 작설은 일창일기로 만든 차. 모차는 창모자를 썼어요. 창모자는 약간 삼지창을 생각을 해보면 일창 2기, 네네. 이제 일창 2기나 일창 3기로 만든 차가 모차. 네. 그리고 기차는 4등급 차는 깃발 기자를 쓴 기차인데 깃발 기자를 생각을 해서 찻잎이 순이 있는 채로 일창 1기나 2기를 따고 나서도 그 부드러운 잎이 있어요. 네. 그 부드러운 잎도 버리지 않고 따서 이제 기차 4등급의 4번째 등급의 차를 만들었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우전차에서 찻잎을 따는 시기로 우전차, 고구차, 뭐 입하차 이게 찻잎을 따는 시기로 차의 등급을 나누는데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따뜻한 데서는 고구전에 찻잎이 나오지만 추운 데서는 기도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찻잎에 따는 시기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거기다가 찻잎의 모양까지를 더하신 거예요. 찻잎의 모양까지를 더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게 오늘날 홍차의 국제 등급 기준인 플라워리, 오렌지 페커, 뭐 오렌지 페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와 한국 근대기에 이미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알려져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차사에 있어서 이한영 선생님의 족적이 아직까지는 그가 했던 모든 족적이 제대로 조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차에 대한 프라이드도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며 다산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클로징 멘트는 김세리 교수님께서 네. 오늘 이제 월출산 아래서 이현정 원장님과 함께 또 좋은 차에 대한 이야기 영화를 통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차를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어떤 차를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금능월산차가 그대로 이어진 게 백운옥 반차의 맥차고 네. 그다음에 2등급이 작설, 모차, 기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백운옥 반차 작설을 한번 같이 우려서 마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맛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실 차는 네. 백운옥 반차 4등급 차 중에서 작설, 일창 1기로 만들어진 작설을 한번 우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실 차는 백운옥 반차 4등급의 차 중에서 이제 작설을 준비해봤어요. 네. 작설은 일창 1기, 순 하나와 잎이 하나 네. 피어난 그런 일창 1기를 따서 좀 이렇게 센 불에 덮어서 만든 그런 차입니다. 차를 한번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채취를 하시는 거죠, 찻잎을? 네, 제가 백운옥 반차 4등급은 제 손으로 직접 월출산에서 따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탕색이 굉장히 맑고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은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출산의 어떤 그 차나무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이랄까요? 그 특징 이런 게 특별히 있을까요?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일단 올출산은 바위산이에요. 네. 암산이고 올출산을 형성하고 있는 저 바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맥반석이고 맥반석이 올출산의 그 뾰족한 봉우리뿐만 아니라 산 아래에 계속 맥반석이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고 있어서 이 맥반석이 굉장히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바위이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에 이제 물도 좋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암향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시고 먹고 자란 차나무여서인지 굉장히 향이 좋은 게 큰 특징이에요. 올출산의 차가. 제가 차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싱그럽고 청포도 향 같은 과일 향도 나면서 근데 약간 그 중후한 그 암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단맛도 좋고 예, 밸런스도 좋고 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묵직한 부드러우면서 약간 묵직한 예, 맛이 있는 바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묵직함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차를 맛있게 우려 마실 수 있는 팁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교수님 지금 드셔보시면 이 녹차가 쓰거나 떫은 맛이 전혀 네, 없지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문화원에 오시는 손님들이 어머 녹차 맛이 이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이 녹차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쓰고 떫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 차를 마셔보면은 쓰거나 떫은 맛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음, 차를 잘 만드셨어요. 그럴까요? 일단은 그게 정답인 거 정답이고요. 이제 일단은 찻잎 자체가 이제 야생의 환경 자체가 네. 반그늘이잖아요. 반그늘이다 보니 찻잎 안에 아미노산, 대안인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런 차 맛을 내는 게 하나 이유이고 네. 또 하나는 사실 야생차, 그 다원에 있는 차들은 기계나 뭔가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바로 옆에서 바로 재다가 이루어지죠. 네. 야생차들은 이제 이쪽에서 따고 저쪽에서 따고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늘에 두었다가 또 그걸 망태기에 담아서 내려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약간의 유조와 약간의 그러네요. 탄방이 살짝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 맛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거 상황에서 일어나는 네네. 약간의 변화. 저희 차는 그래서 뜨거운 물, 많은 분들이 녹차를 뭐 80도로 식혀서 한다, 70도로 식혀서 네네.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뜨거운 물 바로 붓고요. 뜨거운 물 바로 부은 대신에, 열탕으로. 네, 열탕으로 네. 하는 대신에 또 그렇게 긴 시간 우리진 않습니다. 네. 좀 짧게 해서, 30초? 네. 뭐 정도, 30초 살짝 넘게 우려서 이제 드시면 차 맛을 이제 제대로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선 선생님께 어린 그 잎차도 보내드리고 떡차도 보내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두 가지 차 다 만들고 계시나요? 아, 네. 그 백운 옥판차는 녹차예요. 분명하게 녹차에서 네. 녹차 라인이고요. 네. 다산 선생님에게 보냈던 금능올산차. 네. 사실 이제 금능올산차는 제가 네. 시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네네. 제가 사실은 이 백운 옥판차나 모든 차들에 대해서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제 금동울산차는 너무 귀한 스토리가 있어서 아직은 네. 시판 안 되고 있고, 백운옥판차는 해왔던 집안의 지다법 그대로 네. 계속해서 전승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산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월산. 올산차는 이한영 선생님께서도 붉은색 도장을 찍으셨어요. 붉은색 도장을 찍어서 이제 발효차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올산차는 발효차 라인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 울산 홍차, 네. 그다음에 울산 청차, 백차, 그리고 떡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초도 만드시고. 네, 떡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차 문화원에 오면은 그 모든 차를 다 네. 보기도 하고 맛도 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백차와 청차는 굉장히 소량 만들고요. 주로 이제 홍차하고 이제 떡차를 많이 만들고 있고, 떡차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떡차가 저도 이제 마셔보니까는요. 공부할 때, 뭐, 밖에서 뭐, 일을 할 때, 휴대에도 간편하고, 물만 계속 부어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싱그럽고 맛있는 차도 맛을 보았고, 또 다산 선생님과의 그 오랜 100년 이상의 그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차를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시는 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일상 다반사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차는 정말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고,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저는 생활 속에서 늘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라는 말 하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을. 아침을 맑게 하고 또 저녁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차 생활을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차에 대한 영화의 이야기 이현정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